안녕하세요. 다솔 대물팀장 정유입니다. 오늘은 낚시터가 아닌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낚시를 제가 붕어 낚시를 처음 접한 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년 낚시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낚시 장비를 뭐 사고 팔고 또는 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붕어 낚시를 접하는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낚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낚시 장비는 정말 아주 싼 거부터 고가까지 두루두루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초보로 처음 낚시를 특히 붕어 낚시를 접하시는 분들이 낚시 장비를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어떻게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낚싯대는 초경질대, 경질대, 중경질대, 중질대 여러 가지 말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초경질대고 중경질대는 도대체 뭐고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낚싯대를 구입할 때 저 같은 경우에 낚싯대를 풀체인지를 해본 게 한 6번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처음에 낚싯대는 그냥 지인의 권유로 자기가 쓰는 거가 좋다 그래서 구매를 그때 당시 한 10대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사고 나서 낚시를 계속 다니는데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자신한테 안 맞는다는 뜻은, 낚싯대는 제가 생각한 낚싯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준력이라고도 하고 투척력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던지는 이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한 자리에 잘 투척이 되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압력입니다. 이 제압력 때문에도 점점 이제 경질대 종류로 많이들 가시는데, 이 낚시를 어떤 낚시를 하냐, 잉어 낚시를 하냐, 붕어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또는 낚시터 주변에 장애물이 있냐, 예를 들어서 부들밭에서 낚시를 하는지, 또는 마름이 많은 지역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댐이나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그런 데서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 추세는 경질대 종류가 제압이 잘 되니까 경질대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질대는 낚싯대가 상당히 고가죠. 구매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물 낚시를 주로 하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최소 2세트 하게 되면 가격이, 요즘에 낚싯대가 나와서 판매를 하다가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예를 든다면 정가에 30%, 40% 할인을 해서 조구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판매를 해서 산다고 해도 최하 금액은 6, 700 내지 한 800 가까이 이 정도는 줘야 그 정도를 주고 한 2세트 정도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기준대가 통상 3.2칸대가 됩니다. 3.2칸대 기준에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 대, 회사와 상관없이 한 3.2칸대가 한 10만 원 선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싼 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필히 낚싯대가 최초에 구비돼야 될 칸수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냥 노지 낚시 기준으로 한다면 한 2.8칸대 하고 3.2칸대, 3.6칸대 이렇게 3대 정도만 일단 구매를 해서 낚시를 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관리터 낚시, 양어장이라고 일명하는데,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잡거나 예를 들어서 키운 고기를 갖다 넣는 이런 부분에는 통상 3.2칸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3.2칸대 2대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와 양어장을 같이 전천후로 하신다, 나는 노지도 다니고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3.2칸대 2대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입문자용으로는 2.8칸대 하나, 3.2칸대 2개, 3.6칸대 하나 정도 구매해서 낚시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낚싯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싼 것도 있고 또는 뭐 가격이 엄청 고가도 있는데, 낚시를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고가를 구매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대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일명 저희는 건너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대로 건너탈 경우에 너무 고가 대를 사용하면 또 재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입문자용으로는 그냥 적당한 가격대의 낚싯대를 사서, 저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를 얘기하긴 제가 좀 그렇고, 어떤 낚싯대든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대들이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는 가격이 있고 어떤 회사는 가격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칸수만 나와 있다든지 이런데, 대부분 낚시 회사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뭐 최저가에서 최고가의 중간 조금 이하대 정도, 중저가 정도 대를 구매하시는 게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낚싯대를 구매를 했고, 다음에 이제 그 낚싯대를 땅에 꽂거나 뭐 받치려면 이 받침대와 앞받침대와 이 뒷꽂이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거를 사용해 본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뭐야, 더 오랜 시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는데 뭐 이 앞꽂이, 앞받침대, 뒷꽂이, 뒷받침대, 이거 낚싯대 수량만큼 사서 낚시를 해도 됩니다. 2000년 초반대에 모 회사에서 섭다리라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아주 혁신적인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 앞꽂이만 그 장치대에 이렇게 딱 꽂으면, 뒷꽂이는 거기에 이제 세트로 같이 들어서 이렇게 끼고, 여러 대를 다대편성, 5대, 10대 이렇게 다대편성을 할 수 있고, 낚시터에서 저도 처음에 그런 걸 가볍게 딱 봤을 때, 이야, 저거 정말 사고 싶다. 그때 당시에 낚싯대 살 돈도 부족했는데 이 받침대까지 산다는 거는 뭐 좀 어려운 일이었죠. 나이도 어렸고. 네. 지금은 보편화돼서 많은 분들이 다 받침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앞꽂이와 뭐 뒷꽂이 이렇게 사서 구매도 되고, 이 앞꽂이는 뭐 2절, 3절, 뭐 4절, 5절, 뭐 낚싯대 길이에 따라서 이게 길이를 결정해서 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보실 때는 그냥 앞꽂이, 뒷꽂이를 구매해서 사는 것도 좋고, 요즘 낚시를 뭐 난 본격적으로 뭐 붕어 낚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받침대를 구매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은 분리형 받침대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단부터 1단, 2단, 3단 쭉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단 정도? 총 10단 기준으로 5단 정도, 뭐 여러 가지 회사 제품들이 있지만 분리형이 되는 게 있거든요. 5단에 5단을 합치면 10단이 되고, 그 옆에 또 작은 뭐 2단, 2단을 붙이면 14단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받침대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 앞꽂이와 뒷꽂이를 따로 안 갖고 다녀도 되는 제품과, 또는 뒷꽂이는 다 있고 구성품이 있고 앞꽂이만 꽂아도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이 받침틀은, 그 받침틀의 그 부속품이 쭉 달려있는 그 상판이, 이 판이 좀 튼튼한 거, 예를 들어서 무겁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다대 편성했을 때 출렁출렁하지 않는 거, 대를 끝쪽에다가 예를 들어 60대나 이런 걸 댔을 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딱 대를 들면 받침대 전체가 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아예 안 그러는 건 없지만 그래도 판이 두껍다면 출렁출렁을 방지하겠죠. 근데 뭐 일부 뭐 모델들은 기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개만 설치할 수 있고, 또 대를 딱 들면 그 반동에 의해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좀 그 상판이 두꺼운 게 덜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5단 이하로 구매를 하시고, 5단을 사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거기서 더 연결해서 더 칸을 늘릴 수 있고,
뭐 내가 더 뭐 나중에는 뭐 난 대물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그런 뭐 대수 뭐 편성대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받침틀을 더 하나를 더 구매하면 최소 10단 보다 또 2, 3단, 4단 또 난 15대 하고 싶다 그러면 또 5개 더 이렇게 구매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또 칸수를 길게 낚싯대 칸수를 긴 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물 낚시하면 뭐 앞에 있는 수초대를 넘겨야 되거나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긴 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받침틀이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짧으면 앞 초리대 부분이 물속에 많이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대를 이렇게 이 기존의 앞고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받침틀 앞고지도 같이 출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자유 선택인데, 굳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칸수를 사고 고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60만원, 70만원, 10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5단, 그나마 저렴한 5단을 사고 대편성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낚싯대와 앞고지, 뒷고지, 낚싯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 뭐 거기서 받침대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엔 이제 설치를 했으면 앉아야죠. 근데 의자를 생각을 하실 텐데, 낚시 의자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종류도 많고 너무 기능도 많고, 또 뭘 사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되거든요. 가격이 싼 거서부터 많이 비싼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저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의자가 한 4개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뭐 잠깐 앉을 수 있는 아주 소형 의자, 뭐 한 2, 3만 원대 그런 소형 의자서부터 뭐 예를 들어 기존에 많이 쓰는 뭐 지금 현재 낚시터에 가면 많이 사용들 하시는 그런 뭐 앞뒤가 조절되는 아래, 또는 뭐 앞뒤로 2개로 조절이 되는 뭐 그런 의자, 또는 내 발이 따로 조절이 되는 의자 등등. 그리고 또 쿠션이 있냐 없냐, 뭐 요즘 대부분 대자가 또 다 쿠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시는데, 낚시 의자는 주변에 일단은 낚시를 입문하면서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일단 낚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같이 낚시에 갔을 때 유심히 보세요. 먼저 저는 덥석 사는 걸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낚시 의자가 저기 편해 보이면 일단 가서 앉아보고, 잠깐 앉아보자, 그래서 뭘 앉아보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통상 붕어 낚시는 뭐 밤 낚시를 하든 주간 낚시를 하든 최소한 뭐 1시간 이상, 뭐 길게는 뭐 12시간, 8시간, 나를 꼬박 샌다면 12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데, 쿠션이 좀 있고 의자가 자기 자신이 앉았을 때 좀 편한 의자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라솔도 저도 지금까지 한 10개도 넘게 산 것 같아요.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인이 줘서 얻었었거든요. 한 2달 쓰다 보니까 태풍이 막 와서 그때 바람이 비가 엄청 오는데 파라솔이 너무 작은 거야. 작으니까 막 비도 다 맞고, 내 주변에 낚시 가방도 있고 뭐 떡밥 가방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놓고 있는데, 비 맞아갖고 다 젖고 나도 젖고 장비도 젖고 기분도 우울하고 이래서 저도 새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 산 게 43인치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43인치만 해도 상당히 컸고, 좋다고 사용을 했는데, 점점 요즘 추세는 파라솔이 점점 커지거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파라솔이 크면 장점은 내가 낚시인 본인과 내 장비를 비로부터 보호하고, 또는 이 강렬한 햇빛, 여름이나 뭐 낮에 낚시하면 햇빛이 엄청 따갑잖아요. 그 2가지를 뭐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일교차가 큰 경우에, 특히 한여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가보면 이슬도 많이 내리고, 또 초겨울이나 겨울에 막 서리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파라솔이 다 막아주거든요. 근데 요즘 기능성으로 해서 그 안쪽에 보면 뭐 더 이렇게 차광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 파라솔도 있고, 가격도 많이 고가가 되고 이게 사용을 하는데, 파라솔은 인치가 큰 걸 권하겠습니다. 인치가 크고 UV 코팅이 꼭 돼 있어서 파라솔 안쪽에 이 낚시인이 앉아있을 때 이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그 무슨 황토 뭐 코팅이 돼 있다, 무슨 뭐가 돼 있다 뭐 하더라도 일단은
낚시 현장에 많이 나가 보시면 많은 파라솔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기웃기웃 해보세요. 가면 어떤 게 더 이렇게 안막 효과가 있어서 빛을 차단을 하는지, 어떤 게 방수가 잘 되는지 낚시인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지인들하고 혼자, 통상 낚시는 혼자도 많이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어울려서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 기능이 잘 되는 파라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요즘 자대 종류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좌, 접지자대 또는 발판자대라고도 하고, 또는 뭐 중자대, 또 더 큰 대자대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소자대도 노지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양어장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노지에서도 다리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자대는 꼭 초보분들한테 필요는 없어요. 낚시를 다니시다 보면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뭐 접지자대를 많이 쓴다, 발판자대를 많이 쓴다, 지역마다 좀 있고, 또 여기저기 출조를 멀리 다니신 분들은 통상 대자대를 많이 쓰고, 요즘은 경량화된 중자대, 대자대도 많이 있거든요. 자대는 개인 선택사항인 것 같고, 낚시를 좀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덜렁 뭔가를 사면, 저도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접지사대, 중자대, 뭐 대자대 다 구매했다가 결국에 또 팔고, 저한테 필요한 거 다시 사고, 이 정도면 적당해서 중자대만 사서 쓰고, 또 수중전 하려고 하니까 대자대 또 사고, 막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신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가격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낚시용품은 고가와 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서 개인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난 요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잘 구매하시는 게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낚싯대와 낚싯대를 설치할 수 있는 앞구리, 뒷꽂이, 받침틀, 의자, 파라솔 정도 알아봤고요. 뭐 장비는 너무나 많죠. 떡밥 가방도 따로 갖고 다니시고, 떡밥 그릇도 있고, 뭐 이건 좋네, 저건 나쁘네, 뭐 이건 편하네. 이 편리한 게 너무 많아서 짐이 점점 늘어나요. 뭐 이게 뭐 거의 어디 낚시 가면 이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방도 참 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저도 대물 낚시를 하고 있고, 대를 한 30여 대 이상씩 갖고 다니고, 낚싯대를 갖고 다니는데, 일단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그 낚싯대를 제가 아까 3, 4대 정도 권했잖아요. 그럼 앞꽂이 4개, 뒷꽂이 4개, 낚싯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낚시 가방을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지금 상태도 만족한다, 지금 상태에서 나한테 맞는 낚싯대만 구매를 해서 나는 관리터도 하고 노지도 일부 가고 싶을 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대? 낚싯대 10대 들어갈 수 있는 낚싯대 가방, 낚시 가방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정말 이제 더 많은 낚싯대를 구매하면 그때는 따로, 예를 들어서 큰 가방을 구매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방도 이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취향이 있거든요. 뭐 디자인도 있을 거고,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은 디자인도 있고, 기능을 원하시는 분은 기능도 있고, 그런데 초보분들을 위해서 처음 구매할 때 소개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필드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장비를 일단 제가 사용한 하드 케이스만 이렇게 좀 갖고 나와 봤는데, 이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드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하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낚싯대가 저기 앞에 보시면 대충 지금 위쪽에 보면 한 8대, 그럼 밑에도 8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구매를 하면 한쪽에 낚싯대 8대, 밑에 보면 찌라든지 이렇게 받침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또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인터넷에서 사면 3, 4만 원대? 일종의 낚시 가방도 그 정도 구매하시는데, 초보분들은 이런 하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좀 소형 낚시 가방을 일단 먼저 구매해서 낚시를 다녀보시고, 나중에 대회가 더 많아지거나 낚싯대가 많아진다면 더 큰 가방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일명 낚시 필드에 나가보면 장비도 별로 없으신데 가방은 그 옆에 조업은과 똑같은 걸 이렇게 메고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면 낚싯대도 몇 개 안 들어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장비를 구매를 하신 거죠. 남들이 다 사니까. 그러실 필요 없이 뭐 이런 하드 케이스도 싸고, 또는 요거보다 좀 덜 들어가는 소형 가방들도 많은 조구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가방까지 구매하시면 처음에는 이 정도 장비면 낚시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편에는 이제 낚시 장비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비를 해야 되니까, 채비를 할 때는 어떤 라인이 필요하고 뭐 어떤 부속물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